합격의 전주.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북 마스맛장의 PD 이휘연입니다. 기자 이화연입니다. 지난 마스맛장에서는 아프리카에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이 전파되면서 기아와 빈곤 탈출을 돕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아프리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물건이나 공간, 재능을 여럿이 함께 나눠 쓰는 공유 경제에 관한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소유를 하지 않는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기존 경제의 틀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공유 경제가 지역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다양한 공유 경제 아이템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들 많았습니다. 저희 마스맛장에서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과 주변에서 접하는 부조리와 불편사항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하는 우리 이웃의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네, 한 해를 정리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 이유에선지 겨울이 되면 구세군 자선 냄비나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자선 활동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각종 봉사,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라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사전북 마스맛장, 이번 주에는 기자와 PD가 함께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5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저희도 작은 도움을 보태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찾아간 곳은 전주의 한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안에선 모금 활동을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네. 저도 구세군의 상징인 빨간색 외투를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좀 어색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네, 생각보다 외투가 많이 크더라고요. TV에서도 많이 네. 보실 텐데 종치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네. 이제 하면 됩니다. 이거 치는 뭐 방법이 따로 있나요? 치는 방법이요? 네. 치는 것은 그냥 각자마다 다른데 네. 가장 이쁘게 아름답게 치면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통이에요? 예. 오늘도 또 평일이다 보니까 좀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통 가득 차야 되는데요. 한편 검은 앞치마에 고무장갑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연탄 배달 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두 군데 있고요, 그 세 군데예요. 저 연탄의 장장이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은 1200장 정도. 그러면 300장씩 밖으로 좀 빼주십시오. 그 거리가 거의 있어요. 좀 이동을 해야 돼요. 차로 가나요? 아니면? 아니지, 거리 댕겨야 걸어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요. 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는데요. 추운 날씨에 연탄으로 이 중 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오셨나 보네요. 네네.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탄을 아직도 쓰시는 분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봉사를 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준비를 마친 저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행 연습도 빼먹지 않네요. 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동선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 많은데요, 생각보다. 네. 날도 따뜻하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편 저는 첫 번째 집에 도착했는데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연탄 나르는 게요, 이 간격도 중요하네요. 간격이 좀만 벌어지면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협동. 빨리빨리. 왜냐면 연탄이 안 와요, 안 와. 빨리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네, 또 다음 집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바빴습니다. 이 기자도 처음과 달리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요. 우와, 이건 뭐지? 우리 찍으려고. 손목이 생각보다 아픈데요?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종이? 오늘 저녁 8시까지 해야 네. 큰일 났네요. 손만 아파도 어떡해요? 그래도 해야죠. 오늘 하루인데. 하루라도 열심히 해봐야죠. 근데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죠?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막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힘이 좀 났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집인가요? 네, 이번엔 언덕 위에 있는 집인데요. 어디로요? 배달을 시작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앞쪽으로요? 네. 잠깐만 볼게요. 저희가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물로 살짝 한번 식혀드려 볼게. 이쪽 되겠다, 이쪽으로. 연탄 배달 봉사도 보통 일이 아니군요. 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신해 집안 곳곳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복지사가 와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좀 딱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이걸 현장 방문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연탄 많으니까 막 떼셔야 된다고. 그간 기다 말고 그간 지키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엄마 많이 쓰시라고. 연탄 많이 많이 떼도 괜찮아. 놀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연탄 배달. 어르신의 연탄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끼려고 구멍을 막고 안 뗀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항상 오시면. 그게 감기 걸리시면 그걸로 인해서 폐렴되고 해서 진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거고, 크게는, 작게는 병원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그런 거를 생각 못 하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많잖아요. 이곳 말고도 연탄을 떼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던 연탄 사용량이 최근 몇 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연탄 세대가 좀 늘어난 추세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동참을 좀 안 해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
한편 모금을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도록 인적이 뜸했는데요. 이때 첫 번째 기부자가 나타납니다. 이리 와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방금 뭐 넣었어요? 헌금. 얼마 넣었어요? 귀여워. 고맙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 고맙습니다.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한옥마을이라 그런지 반응이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최근 경기 악화로 힘든 분위기 속에서도 자선 냄비 모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주려고요. 불우한 이웃을, 아기가 6살인데 이제는 알아요. 불우한 이웃이 있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 보일 때마다 넣어주고 있어요. 아까 저기 붙인 걸로 이렇게 해서 연탄 배달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연탄을 떼 드리기로 했는데요. 옛 추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렌터필 오랜만에 받아보네요. 중학교 때 졸업한 이후로. 어르신 연탄 아끼지 마시고 많이 떼세요. 많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겨울철에 이게 6시간을 떼거든요. 6시간. 그러면 이 한 장이 없음으로 해서 6시간을 춥게 지내고 또 이 한 장 때문에 6시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 금탄, 검은 진주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이 바로 500원짜리의 연탄입니다. 이 연탄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마음도 따뜻해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자선 냄비도 함께하는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하루 저는 70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여전히 자원봉사 활동률이 적은 것도 사실. 그렇게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한옥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처럼 구세군 자선 냄비를 향한 행인들의 관심이 뜸해질 무렵 저를 찾아온 마지막 파트너는 올해 70살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나 혼자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좀 봉사자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4시간 동안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것도 혼자. 혼자 계시면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별 수 없이 이제 놓고 가죠. 애기서 떼야지. 추운 겨울에도 기꺼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오늘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연탄을 전달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직 우리 주위에 이렇게나 많은 소외계층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국민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요즘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관련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삶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고 끝에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그 사건 이후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제정되고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립니다. 행여 빗길에 넘어질까 봐 마을 회관에도 나갈 수 없고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할머니는 오늘따라 더 쓸쓸합니다. 올해 91살인 나삼네 할머니. 지팡이 없이는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돌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기초연금 20만 원과 장애수당 3만 원이 전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지만 연락조차 뜸한 자녀들에게 도움받을 생각은 아예 접었습니다. 아들한테 내가 뒷받침도 못 해줬는데 보고 싶으면 뭐 있어요? 부족은 좀 많더라도 그대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일주일에 3차례 찾아오는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가족인 셈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약이랑은 드시고? 어디 무릎 어떠세요 어머니? 아픈 곳은 없는지,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안부도 묻고 말벗도 대줍니다. 분절약 오늘 혹시 2개 드신 건 아니죠? 외로움도 느끼시고 또 당신이 내가 왜 사나 이런 마음도 드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신가 봐요. 근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땐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전북적 65살 이상 노인 33만여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7천여 명. 노인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할머니처럼 수급 대상에 들지 못한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더 많습니다. 혼자서는 침대에 올라가기도 힘겹습니다. 장윤성 씨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1급 장애인입니다. 화장실 잘 못 가요. 못 보라도 집에 혼자 있다가 뭔 사고라도 나면 대처하는 뭐 없어. 윤성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워낙 바탕이 예뻐가지고 머리도 단장합니다. 윤성 씨를 도와주는 사람은 활동보조 도우미인 최지영 씨. 연락이 끊긴 가족 대신 홀로 사는 윤성 씨의 손발이 돼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해줍니다. 난 저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이네 단는 없죠. 하지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평일 오전 4시간뿐. 도우미가 없는 저녁에는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굶을 때가 많아. 왜 굶으세요? 먹을 방법이 없던 게. 정부 지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고 즐겁다고. 근데 그게 시간이 안 된대. 못 준대.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전북적 장애인 12만 9천여 명 가운데 7%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야 하는 빈곤 가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습니다.
임정근 목사 집 현관은 늘 아이들 신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들 몇 명? 동네에서 이름난 자식 부자. 자녀가 11명이나 됩니다. 친자녀는 2명, 9명은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13년 전 그룹홈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임 목사 부부의 사랑으로 큰 아이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부 지원을 조금 받지만 처음에는 주위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거둬야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그룹홈을 시작한 이유는 뭘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또 내가 또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이 부족할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애들한테 미안하고 항상 어떤 죄짓는 같은,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서 한다는 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미안하죠. 정부가 한 달에 24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비와 아이들 몫으로 40만 원씩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학원비는커녕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전북 지역에 등록된 그룹홈은 41곳. 대부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아이를 집에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키우는 것이 애들을 이제 키우는 거라고. 서로 그냥 관심 가지고 똑같이 내 자식, 내 손자, 조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주면 애들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아내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란히 중증 장애가 있는 김규정, 홍윤주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사는 인꼬 부부입니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7회 동안 해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보니 좀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시작하게 된 게 7년째. 한 달에 12,000원씩 모아 해마다 14만 4천 원을 꼬박꼬박 기부합니다. 남들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부부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아 4식구가 어렵게 생활하면서 모은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뜬뜬이 모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짠순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제이는 언제 하는지 다 알고 그때부터 가고 다녀면 900원 싸고 마음이 가는데요. 한 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맞아. 규정 씨 부부의 넉넉한 마음을 아이들도 빼닮았습니다. 첫째인 7살 하람이는 주변에서 주는 용돈을 저금통에 모아서 지금까지 44만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둘째가 태어나고 생활은 더 빠듯해졌지만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부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누고 싶어서 좀
우리보다는 애기들 점점 크면 또 자기만 알면 안 된 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내는 기부자 가운데 96%는 10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렵게 경상수인 분들이라든가 또 1% 직장인들의 1% 끝전목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소액 기부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데이트할 때는 손잡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옛날에 데이트 할 때 부끄러워서 그냥 고무줄 넣어갖고 바구니 들고는 이렇게 걸었어요. 고단했던 시절 그래도 그리운 그때 풍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아모 물 빌려가고 그냥 마당가 이렇게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두막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있걸래. 그거 그리고. 황혼역 생애 처음으로 연 전시회. 경로당에서 배운 솜씨로 그린 그림이 엉성하고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평생에 크레파스가 뭔가도 몰랐는데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금년째 3년을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고 설명도 듣고 하고 이렇게 그려보니까 재미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대요. 무료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작가들 덕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미술 작품 활동만 만약에 했었다라면 느끼지 못했었던 어떤 그 감정의 울림과 따뜻함, 인생의 어떤 소소한 그 감사함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게 되었고,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꼼지락 동호회와의 인연은 벌써 10년이 다 됐습니다. 재능을 나눔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는 뜻하지 않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유학 도중에 좀 몸이 많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면서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었고, 저는 그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의 아픔도 그들과 함께 치유되는 것 같았고. 보현 씨의 바람은 더 많은 재능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와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이런 소수자 문화예술의 새로운 방향 또는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일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다듬는 비용은 공짜. 어머니가 원하는 상고머리 해드렸더니 뒤통수가 너무 이뻐. 아유, 좋아라. 10년 젊어지신 것 같아. 고마워요. 미용사 김현분 씨가 일주일에 2차례씩 하는 봉사로 벌써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날 오전은 가게 문까지 닫고 자비를 들여 해외 봉사도 다녀왔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봉사로만 해도 되나 갈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됐어요. 전북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지만 꾸준히 봉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활동률이 솔직히 저조한 편이죠. 많이 이렇게 42만 명 중에 한 14만 명 정도니까 2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률을 한 1년에 한 30%, 35%까지 늘리려고 하는 추세인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이 또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문화예술로 이렇게 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걸 제가 있다라는 거 나누면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한 분 후원하고 있는데 그분 요새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게 제 소원. 모두가 다 나누니까 행복하다.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하다. 작지만 따뜻한 정성을 보태주는 분들이 적지 않군요.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노인 빈곤은 참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생활 형편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특히 장윤성 씨처럼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원해주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자비를 들여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 나눔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그룹홈에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룹홈이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6년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대부분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도 정부 지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그룹홈은 정원이 5명에서 7명 정도로 규모가 작다 보니 후원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 곁에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더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와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중증 장애인 김규정, 홍윤주 씨 부부처럼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소액 기부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건 따뜻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보다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기업들의 기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건데요. 기부 건수로 보면 기업은 전체의 4%도 안 되는데 기부액은 전체의 30% 가까이 됩니다. 기업들의 기부가 좀 더 늘어난다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꼭 현금이나 현물이 아니더라도 자기 재능이나 자기 시간을 이웃들과 나누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니까 행복하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다는 한 자원봉사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모두가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하지만 또 무언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에 참여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최근엔 이렇게 자신이 직접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이용해 기부하는 방법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쉽고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부 문화를 취재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흔한 행동 중 하나, 걷기. 이 발걸음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저희가 비거크를 키시면 10m 걸으실 때마다 1눈, 저희는 포인트로도 설명할 수 있는 1눈이라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시는데요. 이 적립된 포인트가 쌓이고 쌓여서 달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약속을 이행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으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걷습니다. 그럼 후원 기업이 개인을 대신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금을 전달하는데요. 이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그저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GPS 신호와 진동 감지 센서를 이용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건데요. 포인트 적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한 작은 카페. 이곳에도 색다른 기부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아저씨 여기 햄치 토스트 하나 주세요. 1,500원? 네. 됐습니다. 200원 있다가요. 미리네 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저기 누구한테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정성스럽게 뭔가를 남기는 아이. 돈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못 먹으니까 토스트를 그래서 500원 먼저 내줬어요. 이곳은 다음 사람의 음식값을 미리 지불하는 미리네 가게입니다. 오면은 거의 학생들 찾아서 먹는 학생들도 있고요. 먹고 또 이제 리플 달아가지고 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음식값을 미리 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미리네 가게는 아주 독특한 기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고 원하는 만큼 미리 음식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는 이유가 제가 5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폐수술하고 나서 그게 그 전부터 이제 몇 군데 후원한 데를 따로 있고 여기를 알게 돼서 여기도 그거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쑥스러움에 아이 이름으로 다음 사람의 커피값을 미리 지불하는 어머니. 이 카페는 전북 최초의 미리네 가게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기회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된 거죠. 사실 이 미리네 가게의 시작도 이탈리아의 한 카페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뭐 캠페인 같은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이라는 걸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비슷한 운동들이 이제 해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국내에 처음 도입된 미리네 운동. 2013년 경남 1호점이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미리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게는 전국 448곳. 추운 날씨 뜨끈한 국물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역시 미리네 가게 중의 한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가격도 저렴해서 나눔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모인 정성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여기는 뭐 다양한 층이 옵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부자 사람들까지 다 오게 되는데 그 미리네 많은 분들이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했는데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미리네에 동참을 해주셨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에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리 내면 다음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나눔이 기브앤테이크가 1대1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순환하는 관계라는 거. 여기 공유 버튼 하나로 기부가 되는 손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캠페인을 골라 공유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역의 기특한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다가 기름칠을 좀 해드리고 안전 등록 전화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해도 되고 여기 이거. 아니 고마워. 그래봐요. 나 누군지 모르고 나 손자인 줄 알고 지금. 앳된 얼굴의 주인공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우연히 좀 군산에 계신 어떤 분께서 그분이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자기도 이용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렇게 너희를 사연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그래서 너희가 좀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SNS를 통해 주인공들의 사연이 소개되자 당시 인터넷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니요.
이런 희신양이 여기 빛빛 나와가지고 이게 자동차들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차가면서 SNS 특성상 이게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좀 국내 전용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만약에 세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인이 동참할 수 있는 그 공유의 장이 될 수 있고 불가능했던 수준의 모금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SNS 상으로 모인 기부금은 인터넷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나눔의 선행. 작은 나눔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추운 겨울, 당신의 온기로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동안 기부라고 하면 왠지 거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앞서 소개된 방법을 보니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법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부의 방법이 점점 변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한 자선단체에서는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해당 기관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해당 기부금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그 효과는 어떤지 등 대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이 조건들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새로운 기부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체험했던 연탄 나눔이나 구세군 자선 냄비가 기존의 단체 중심적이었던 기부 형태였다면 화면을 통해 소개된 사례들은 또 다른 형태의 기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부의 방법은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취재진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자선단체로 들어오는 여름 모금액은 겨울 모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해 동안 모이는 모금액 중 약 40%가 12월에 편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7, 8월과 같은 여름철에 비해 많게는 20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무더위에 노출된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게 냉방비나 선풍기, 에어컨과 같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앞선 사례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최근 경기 악화로 기업체들의 후원이 뜸해지면서 우리 지역의 경우 개인이 기부한 모금액이 기업의 후원금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개인의 소액 기부는 더욱 의미 있어 보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연탄 나눔부터 스마트폰 SNS를 이용한 기부까지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부터 옆집 아주머니, 동네 국수집 아저씨, 호기심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들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걷는 1000걸음보다 1000명이 걷는 한 걸음이 더 뜻깊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주변 이웃을 위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나눔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눔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해마다 12월이면 한 해 동안 모은 저금통과 돈을 놓고 사라지는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수입의 10%를 기부하는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도 따스해지는데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하나둘 모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밝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네, 시사전북 맛수맛장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감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전북 맛수맛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발 500m,